동양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벌써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달 27일 400명이 훌쩍 넘는 최고점을 찍었었는데요. 현재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2.5단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연장 여부가 결정이 날까요? 네, 방역당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이 지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제3의 방법도 찾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이달 말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결정이 났나요? 방역당국은 이동 제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요. 법적으로 이동 제한을 하기엔 무리수가 따르고 이동 제한 자체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동 제한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동 제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추석 연휴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 확산 위험이 커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는데요. 그중 20대가 80%로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다죠? 네. 네, 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방역당국은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이미 금지를 통보한 상태고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바라는 정부의 외침에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할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 네,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조 씨가 출소하면 자신이 살았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법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피해자 가족들은 여건이 된다면 지금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법당국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1: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 추가 방안과 경찰, 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조두순의 집 주변과 동네에 방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안한 가족들, 그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었죠. 모든 국민들에게 정부가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한창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천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일 것도 같은데 야당은 어떤 점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게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통신량이 늘어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통신비 정액제 때문에 사실상 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돈을 효과 없이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언급을 했나요?
네, 결국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용돈도 안 되는 돈인데 국가적으로는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차라리 그렇게 쓸 돈이면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사실 국민 한 사람당 통신비 2만 원 지급, 뭐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예산이 1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끝으로 간략하게 하나 짚어보죠.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지사가 22%로 21%의 이 대표를 단 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7월까지 20%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대세론을 형성해 왔는데요. 지난달부터 이 지사가 급상승하며 최근 추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 누구를 더 지지하세요? 저는 두 분 다 좋습니다. 어떤 분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든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최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 70%가 이동 제한에 찬성을 하고 방역 당국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 금지든 이동 제한이든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부의 방침에 잘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